계피와 생강은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향신료입니다.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소량을 더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공통된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관심이 생기면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피와 생강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작용 방식과 체감되는 부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계피가 더 잘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생강이 더 부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피와 생강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두 재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차분하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과 몸 상태에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혈당 관리가 고민이셨다면 이번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피와 생강은 모두 향신료로 분류되지만 단순히 맛과 향을 더하는 재료에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에 활용되어 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음식이나 차에 소량을 사용하며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쓰여왔고 특히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재료들입니다. 먼저 두 재료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과 대사 기능이 둔해지기 쉬운데 계피와 생강은 이러한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관리 역시 혈액순환과 대사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두 재료가 공통으로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와 생강은 모두 혈액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재료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당과 영양소의 이동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재료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역할보다는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와 생강은 모두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양을 섭취해야만 의미가 있는 식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습관 속에서 차나 음식에 조금씩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재료 모두 꾸준함과 적정량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활용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피와 생강은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과 잘 맞는 사람의 유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재료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피와 생강은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과 체감되는 방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보다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혈당 관리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계피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환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재료입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 변화가 크거나 단 음식 섭취가 잦은 분들의 경우 계피가 보다 직접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혈당을 바로 낮추기보다는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생강은 혈당 자체보다는 소화와 대사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식후 혈당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생강은 이 과정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위장과 소화에 주는 자극의 정도입니다. 계피는 향과 성질이 비교적 강한 편이어서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거나 양이 많아질 경우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생강은 소화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재료로 더부룩함이나 메스꺼움이 있을 때 비교적 편안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생강이 더 부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체감되는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계피는 향이 강하고 체감도 비교적 분명한 재료로 소량만 사용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식습관 관리에 의식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장점이 있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생강은 계피에 비해 체감이 부드러운 편이며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활용했을 때 일상적으로 이어가기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느낌보다는 꾸준히 섭취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 더 적합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피와 생강은 혈당 관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접근 방식과 체감되는 방향은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어떤 분들에게 계피가 더 잘 맞는지 또 어떤 분들에게 생강이 더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피는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재료입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 변화가 크게 느껴지거나 단 음식 섭취가 잦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계피가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역할보다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환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 단맛이나 달콤한 간식을 자주 찾게 되는 분들에게도 계피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 특유의 향과 맛은 단맛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식습관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나 음료에 계피를 소량 활용하는 습관은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식습관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갑고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편인 분들에게도 계피는 잘 맞는 재료입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이 더뎌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체감이 비교적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온이 안정되면 대사 환경 역시 보다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간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계피는 향과 성질이 비교적 강한 편이기 때문에 위장이 예민하지 않고 소량 섭취에 부담이 없는 분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음식이나 차에 계피 향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계피를 식습관 속에서 꾸준히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계피는 혈당 변화가 신경 쓰이고 단 음식 섭취가 잦으며 몸이 차가운 편이지만 위장 자극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에게 비교적 잘 맞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당 수치 자체보다는 소화와 대사 흐름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분들에게 잘 맞는 재료입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자주 느껴지거나 소화가 느려서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잦다면 생강이 보다 부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식후 혈당 관리 역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강은 이 과정을 간접적으로 돕는 방향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위장이 예민한 편이거나 공복에 자극적인 재료를 섭취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생강이 비교적 잘 맞습니다. 계피에 비해 생강은 위장 기능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소량을 넣었을 때 속이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와 함께 위장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분들에게 생강은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편이지만 강한 향이나 자극적인 성질에는 민감한 분들에게도 생강은 적합한 재료입니다. 생강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계피에 비해 체감이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어서 일상적으로 꾸준히 섭취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따뜻한 생강차 형태로 활용하면 체온 유지와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효능을 강하게 체감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생강은 잘 맞는 재료입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서 소화, 체온, 대사 흐름을 함께 관리하고 싶은 경우 생강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소화가 예민하고 위장 부담을 줄이고 싶으며 혈당 관리도 함께 고려하되 자극이 적은 재료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보다 적합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피와 생강은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이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선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재료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방향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 변화가 크게 느껴지거나 단 음식 섭취가 잦아 혈당 관리가 특히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계피가 더 잘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환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재료로 식습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차갑고 손발 냉증이 있는 편이라면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체감되기 쉬운 편입니다. 반대로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편이 자주 느껴지고 위장이 예민한 편이라면 생강이 보다 부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와 대사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와 함께 위장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자극이 강한 재료를 피하고 싶고 매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재료를 찾는 경우에도 생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혈당 변화 자체가 가장 큰 고민이라면 계피, 소화와 전반적인 컨디션을 함께 관리하고 싶다면 생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어떤 관리가 더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모두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이지만 섭취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재료 모두 향과 성질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을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피는 향과 자극이 강한 편이어서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음식이나 차에 소량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장기간 고용량 섭취는 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 역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 자극이나 속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생강을 진하게 우린 차를 공복에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 몸의 열감이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섭취 후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당 관련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계피나 생강을 건강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재료 모두 혈당을 치료하는 식품이 아니라 식습관 관리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재료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피와 생강을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재료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재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특정 식품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식사 습관과 생활 전반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계피와 생강 역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식습관을 보완하는 재료로 활용할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계피와 생강 중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